현재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폭이 살짝은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수도 살짝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거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참 위아래로 변동이 크죠. 위로는 24% 넘게 급등을, 아래로는 13%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현재는 약간 그 안에서 오를까 내릴까 방향성을 탐색 중인 것 같아요. 거래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38% 현재까지는 그래도 음봉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한 초전도체주들이 주춤하자 오늘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코스닥 시총에서 에코프로 형제들 각각 4.45%, 8%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LNF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 조금 전에 최현덕 매니저와 짚어봤다시피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오늘 봐야 되는 것, 주인공으로 꼽아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손여로 팀장, 변영인 대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봐야 될지 첫 번째 특징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직원 자사주 매각 자제, 에코프로가 반등 시동을 걸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주 대표가 그 보름 사이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게 증발을 해버렸었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고 제가 또 유튜브 댓글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혹자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2차 전지주를 억누르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계속 시장에서 띄우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수급이 이동하는 게 확연히 보여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르고 있는데 어떤 요인 때문입니까? 특정하게는 뭐 사실 지금 뭐 초전도체 관련 이슈 때문에 뭐 2차 전지주가 뭐 조정받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의 흐름들이 과거 정치 테마주의 흐름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사업적인 모멘텀보다는 돈이 돈을 만드는 형국이죠. 즉 수급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추이였는데 오늘 네이처에서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어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오늘 전체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엑시트름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이 왜곡된 수급이 이제금 다시 최근에 조정받았던 2차 전지 또는 이제 반도체 수급으로 좀 이동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최근에 이 초전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마치 정치 테마주처럼 정말 테마 형성을 강하게 띄어서 변영인 대표님은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오늘은 신규 매수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장에 참 요동치고 있는 이 초전도체주, 그와 달리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고 있고 보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현물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들어오고 있던데요. 약간 이쪽에서의 저가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짐이 보입니까? 네, 확실하게 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들 수급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앵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들을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 종목들은 일주일 넘게 외인과 기관이 순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주는 모습이고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맥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산바닥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바닥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왜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까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 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투심에 대한 부분, 초전도체주에 대한 약세가 어떤 투심 개선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펀더멘털에 대한 성장성은 아무래도 좀 착공 뉴스가 좀 나와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뉴스요?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소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어떤 IRA에 대한 수혜 이런 동시한 기대감이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공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캐나다 합작 공장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SK온과 에코프로, 뭐 포드가 이제 캐나다 양극재에 대한 합작 공장을 거의 기정사실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퀘벡주 총리실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합작 양극재 공장에 대한 건설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뉴스를 보면 작년 7월에 북미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그 뒤에 추가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가 그런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 것이다. 그게 판단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착공뿐만 아니라 이 양극재, 생산된 양극재가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사인 글로벌 SK로 납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 이 시점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생각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IRA에 대한 수혜를 좀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자세를 좀 바로 앉을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유입되는 게 포착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급 들어와 주고 있고 펀더멘탈 쪽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2차 전지주들은 다 양극재 관련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와 관련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성장하는 건 맞는데 뭔가 가격도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좀 부담 요인이 여전히 있어 보여요. 이거 개선된다는 게 4분기거든요. 네. 그럼 3분기 기간에 좀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분기를 위해서 3분기는 모아가야 되는 시기인 건지요? 우선 뭐 최근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뭐 3분기 기준. 지난 7월 기준에서 네. 전월 기준의 이 양극재 가격은 9.8%가 하락했다라고 집계가 좀 됐고요. 수출량은 오히려 9.1%가 좀 증가됐다라는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증권가에서는 3분기의 양극재 가격이 뭐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려감으로 저는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양극재의 주 원재료, 뭐 리튬 가격의 어떤 급등 이런 이슈들이 사실상 이 양극재의 원가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익률에 대한 어떤 개선 우려감들이 2분기 실적 기조에서도 뭐 여실히 좀 드러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3분기까지는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최근에 뭐 비철금속의 가격 동향을 좀 보면 비철금속 가격대가 좀 지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판가의 전이 부분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는 그래도 안정화된 이익률이 좀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7월에 양극재 수출량이 무려 이제 37%가 전월 대비 좀 증가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이 지표는 뭐냐면 지금 수출량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급량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즉 원가 구성에 대한 어떤 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3분기에 우려감을 좀 작용될 수 있지만 4분기에는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은 100만 원 밑에 오면은 사겠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는 80만 원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왠지 단기간에 80만 원 안 올 것 같다. 좀 눈높이를 높여보는 것 같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어제 100만 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다시 1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좀 차트 분석이라던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에코프로를 대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일단 뭐 100만 원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뭐 한간에서는 미래 가치가 모두 지금 땡겨서 밸류가 좀 업이 됐다.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미래 가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뭐 고속도로 좀 지나가는데 10대 중에 전기차가 9대 지나가는 상황 하에서의 에코프로비엠의 가치, 에코그룹주의 어떤 가치를 좀 판단하는 것. 근데 현재는 뭐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은 맞죠. 근데 앞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량이 중단되고 전기차로 모두 회귀가 된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밸류가 과연 뭐 높다, 작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뭐 풍랑은 좀 있겠으나 오히려 이익률 개선 그리고 성장성을 좀 감안해 볼 때는 오히려 뭐 100만 원 구간에서 좀 하회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이 구간도 굉장히 좀 싼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되 성장성에는 좀 주시하되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낙폭이 좀 심화되는 부분에는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뭐 저희 셋 중에 지금 전기차를 끌고 다니신 분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네. 멀었네요. 네. 그럼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셨고, 이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달려준다면 분명 우리가 같이 볼 만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손예로 팀장 눈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요? 네, 우선 좀 안정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 뭐 양극재 이런 종목들도 뭐 2주나 뭐 3개월 정도 보신 분들, 뭐 난 양극재 2차 전지를 뭐 1년 이상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 안에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사업 다각화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찾고 있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룹주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기술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뭐 시가총액이 1조가 살짝 넘기 때문에 어떤 좀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수급이 몰린다고 하면은 일간 변동성도 10% 이상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고 포스코 엠텍을 소개를 드릴 건데 포스코 엠텍이 단순하게 뭐 포스코 홀딩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2차 전지 리튬 관련 사업을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사업을 다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포스코 소유에 있는 광산을 이제 포스코 엠텍이 운영하기로 했고 포스코 엠텍 측에서도 자신들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맞다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보다 낮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금이나마 다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그중에서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아직 쌍바닥은 다지지 않았지만 60일선과 120일 사이에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 동을 본다고 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쌍바닥을 확인했으면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직 쌍바닥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분할 매수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23,500원을 설정해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말씀드리되 보유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를 말씀드린 다음에 현재가에서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유의하신 다음에 1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한 종목인데 변영인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소재주 중에서 양극재의 경우에는 뭐 상승 탄력 관점에서 좀 다소 좀 더 올라가긴 좀 다소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극재 소재에 좀 집중하자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회사 일단 음극재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일본과 한국 업체의 후발주자들 나오고 있지만 연내무 시장 격차는 향후 5년까지는 이 생산 캐파 다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내 일본 그리고 후발주자인 뭐 포스코 그룹에서 막대한 실리콘 음극재 시장 좀 진출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격차는 2027년도에 좁혀질 수는 있지만 이 기간 안에서는 뭐 대주전자 재료도 충분히 좀 더 업사이드 될 요인은 좀 있다. 지금 일봉상 주가 보면 네. 지금 85,000원, 9만 원 구간 저는 이 구간 계속 모아가도 좋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강조 좀 드렸는데 지금 구간 뭐 2차 전지주 전체 조정에 따라서 음극재주도 낙폭이 좀 심화된 구간 맞아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캐파 관점에서도 양극재 부분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핵심 소재는 뭐 실리콘 음극재 소재 중에 탑 대주전자재료도 관심 가지면 어떨까 판단해봤습니다. 매수가 85,000원, 95,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12만 원, 이탈가는 81,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를 관심주로 양극재 쪽에서는 좀 많이 올랐기에 나는 똑같은 소재지만 음극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았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여전히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빠른 손바뀜에 화들짝 놀란 오늘 섹터는 바이오주입니다. 오스코텍이 장중에 급락을 했는데 최근 그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서 선봉장으로 뭐 오스코텍,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몇 배가 올랐어요. 단기간 안에 4-5배가 올랐는데 오늘 오스코텍이 오전장에 1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뭐 펩트론도 오전장엔 하락을 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이에요? 아니면 오늘 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수급 여건들이 네. 바이오주에 또 집중되는 어떤 이 포지션,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좀 집중이 좀 됐는데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료 이슈 부과 그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 실적 기대감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 상승한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 하락은 사실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 이벤트가 꾸준히 좀 남아있는 점, 이 점도 좀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명이 레이저 티닙입니다.
과거에 이 유한양에게 기술 이전했다가 다시금 얀센에 다시 기술 이전이 좀 기술 수출이 좀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이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올 10월 유럽의 종양학회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발표된다면 이에 따른 기술 이전료에 대한 어떤 부각 여기서 유효성을 좀 더 입증한다면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어떤 기술 상향 발표를 좀 하게 된다면 마일스톤을 수령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단기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10월 이벤트를 앞두고 좀 매수하는 관점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10월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뭐 추세 좀 이탈은 좀 했지만 좀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10월 이벤트에 또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효성이 입증되는 그런 좋은 결과물을 좀 낸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럼 손유로 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이 오스코텍 오늘 같은 날 매수해 볼까요? 사실 오늘보다는 조금 다음 주가 낫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네. 일단 제가 오전부터 이 종목을 봤었는데 일단 오전 개장 직후에 사실 안 밀린 종목이 없죠.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나 2차 전자, 제약바이오 이제 저가면서 다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관의 순 매도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외인의 순 매도 금액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도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어떤 뭐 일봉으로 안전화를 찾던가 수급이 안정화됐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양봉인데 오스코텍만 음봉이길래 악재가 있던가 아니면 실적이 나왔나 이런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2023년 연간 실적은 적자가 지속이 되겠지만 2024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술료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음 주 중에 이제 일봉으로 안정을 찾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유심하면서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주 더 보겠다라고 했는데 3일. 뭐 한 주나 3일이나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 최근에 그 뭐 2차 전지 반도체 다음 대장으로 꼽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또 바이오 ETF, 액티브 ETF가 수급이 들어온다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이라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접근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한 1년 반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17년, 2018년처럼 제약바이오 붐이 이제 일기 전까지는 네. 확실하게 실적에 관련이 있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CMO 기업들은 천천히 무럭무럭 자라는 부분이고 이제 비만 치료까지 기능을 갖고 있는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막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좀 원재료를 이제 제약 의약품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그래도 수익 관점으로 2주나 1개월 안에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 ST팜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CMO 사업이랑 원료 의약품 원재료 제작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습니다. 매출액은 좀 전년 동기랑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이 되었는데 어떤 CMO, mRNA 매출 비중이 감소를 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척수성 근윈축성 치료제랑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 공급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랑 수급을 보더라도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최근 5거래 수급 등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 순매수가 특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ST팜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7,500원, 1차 목표가는 89,000원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팜을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로 꼽아드렸습니다. 오스코텍은 뭐 한 구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 분할 매수의 타이밍만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효과가 끝난 겁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뭐 바이오처럼 뜨거웠던 게 중국 소비주들이었어요.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는 거에 뭐 화장품, 카지노, 소비주, 의류주 다 올랐는데 네. 오늘 장은 또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 경기 우려 때문입니까? 저는 중국의 어떤 경기 우려감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게 네. 과거에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좀 유입되던 시점, 이 시점에는 사실상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보통의 어떤 이 자국민들이 한국 관광이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여행 단가.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중국인들이 한국,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이 이제 서울에 많이 유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성형과 미용을 겸해서 그리고 쇼핑을 하고요. 저녁에 밤에는 뭐 카지노에서 또 게임을 합니다. 자, 이런 소비 행태 하에서 맞춰진 어떤 이 투어 트렌드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단체 관광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주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주도에 입국하는 뭐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이 특성과 서울이나 뭐 부산 등의 어떤 도심지에 좀 입국하는 관광객 특성이 좀 다르다. 이 관점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뭐 알리페이 관련된 뭐 가맹점 확대 이슈 이런 부분들 하에서 뭐 10월달 국경절 그리고 중추절 앞두고 있으면서 네. 큰 손들의 어떤 유입 효과는 저는 오늘 뭐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뭐 조정 시 계속 좀 관심은 가져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정 씨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근데 워낙 관심 가진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전 중국인 관광객들과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따 화장품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던데요. 네, 저는 일단 화장품주 최근에 뭐 중저가 화장품들의 어떤 반등 좀 급등, 반등 내지 뭐 급등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빅2에 좀 주목을 해보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실적 기조화에서 중국발 영향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의 어떤 이 실적 내면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이 수출이 좀 부진했던 영향보다는 중국이 그만큼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 내지는 색조 그리고 고가 라인의 어떤 화장품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좀 유효할 텐데 저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입 효과는 오히려 이 빅2 화장품사들의 어떤 이 수주, 실적의 어떤 이 수혜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차라리 그냥 빅2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고 손여루 팀장님 오늘 이 중국 소비주들의 약세 속에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정리해 주세요. 네, 확실하게 좀 옥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화장품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야한다면 빅2 괜찮습니다.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어떤 이제 매출처 다변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고 이 부분을 외인과 기관이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화장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네 메이커를 붙여서 파는 기업이 있고 이제 수주처로부터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태그를 붙여서 파는 기업이 있는데 확실하게 후자가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개선될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포트를 봤을 때는 제가 에이블 CNC는 어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고요. 뭐 토니몰이나 한국콜마나 이제 토니몰이나 뭐 한국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리포트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화장품 이제 새로 이제 완제품 판매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처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소비주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